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도내 초중고 5만 5천여 명의 3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석 달 만에 첫 등교길에 오른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입학식도 없이 석 달 만에야 첫 등교길에 오른 신입생들이 속속 학교로 들어옵니다. 오늘 너희는 아자 화이팅! 어색해하는 신입생들에게 선생님과 선배들은 손수 준비한 샌드위치와 생수를 건네며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3개월 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반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설레고 또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샌드위치까지 챙겨줘서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등교를 해서 이 아이들 뭔가 좀 격려하고 아이들을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로써 고등학교는 전학년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3분의 2 등교 원칙에 따라 1, 2학년은 격주로 순환 등교하게 됩니다. 더불어 중2와 초등학교 3, 4학년의 3차 등교도 시작됐습니다. 석 달 만에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들은 설렘 반, 기대 반입니다. 떨려요.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기뻐요. 짝수반과 홀수반으로 나누어 하루 걸러 등교가 이루어지지만 선생님들은 코로나19 지도에 원격 수업 준비로 눈코 뗄 새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었을 거고 또 부모님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3차 등교가 이루어진 오늘 등교 대신 체험학습을 신청한 도내 학생은 558명. 자가진단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339명에 이릅니다. 마지막 4차 등교는 다음 주 월요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들로 이들까지 가세하면 도내 모든 학생들이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들불 번지듯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배 이상 빠르게 확산되면서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첫 발병 이후 불과 3주 만에 지난해 수준으로 확산된 가운데 갈수록 피해 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사과나무가 포크레인의 뿌리째 뽑힙니다. 나무가 있던 자리는 커다란 구멍만 남았고 풍요롭던 과수원은 허허벌판으로 변했습니다. 과수 화상병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매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도내 과수 화상병 확진 농가는 모두 121곳,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청정 지역이었던 진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5월 20일 첫 확진 이후 8월 16일까지 석 달에 걸쳐 145곳의 과수원에서 발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달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3주도 안 돼 지난해 수준까지 확산된 겁니다. 처음에 3년 전에 발생했을 때는 발생 가지만 보이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곱하기 속도가 한 4배에서 5배. 현재 96건의 추가 정밀 검사가 끝날 경우 지난해 피해를 넘어서게 됩니다. 개하기 전후에 그 비바람, 강풍이 동반된 비바람으로 인해서 화상병이 발생하기 적합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잠복하고 있던 세균이 이렇게 다 발생되지 않나. 농촌진흥청은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리고 대책 상황실 8곳을 추가로 운영하는 한편 긴급 예찰과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도내 첫 수소차 충전소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넉 달 늦게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3년에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소차 충전을 위해 대전이나 홍성, 서울 등지를 오간 운전자들. 청주에 수소 충전소가 생긴 게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대전까지 왕복하는데 80km 이상 됐었고요. 거기 가서도 이제 대기 시간도 좀 있었고. 도내 첫 수소 충전소가 청주 오창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기술진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개소는 예정보다 넉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수소 충전 시간은 한 대당 3분에서 5분, 연료비 절감 효과에 무엇보다 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see advantage with hydrogen car, short refueling time, 3 to 5 minutes like regular car,
Electric car, you have to charge for half an hour, 45 minutes to keep going. So that's the advantage of hydrogen car. 청주를 시작으로 도내에 수소 충전소가 잇따라 문을 엽니다. 청주 내수읍과 음성 생급, 충주 연수동 충전소가 이번 달 준공되고 올해 안에 제천과 괴산에도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오는 2023년이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그 수소 충전소를 조기 확충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우선 2022년까지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입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도 도내에서 운행되는 수소차는 110대. 충전소 개수가 지지부진한 수소차 보급 속도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배출값을 조작한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은 구속되고 아직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엔 배출값 무더기 미입력 사태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배출업체들이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값을 법을 어겨가며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배출량을 측정해 그 수치를 입력해야 하는 정부전산 프로그램 샘스입니다. 2018년 기준 샘스 입력 대상 전남 배출업체는 200여 곳으로 3천여 개의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의 종류와 수치를 주기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전남 배출업체들의 2018년 의무 입력 횟수는 약 20만 번. 하지만 취재진이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자료 분석을 요청한 결과 실제 입력된 횟수는 14만 8천여 회로 26%가 누락됐습니다.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이나 일시 미가동 시설이 누락에 일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법한 누락도 상당하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가측정을 안 해도 되는 해당 사업장들이 많은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입력 사태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초 누락률이 2018년도보다 높지만 아직 확정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배출값 조작 사실이 적발됐던 여수국가 산업단지의 한 대기업은 자가 측정을 하지 못해 현재 30% 정도 샘스 입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측정구당 월 2회 찍어야 된다면 한 번보다 조금 더 많이 찍고 있고 두 번은 못 찍고 있고 60몇 프로니까. 비단 전남만의 문제가 아닌데다 보다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선 전국 사업장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환경부나 또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률에 위반됐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정확하게 검찰에 고발 조치해서 배출값 조작에 이어 무더기 미입력 사태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대기 오염 물질 관리 허점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된 추억의 버스 안내양이 일부 농촌 지역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수칙 등을 알려주며 코로나19 예방 전도사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아 조용했던 시골 정류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버스 시간이 되자 그동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추억의 버스 안내양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신해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부축도 해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집에 가서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는 항상 하고 다니세요. 거리두기 수칙이나 주의사항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깜짝 잊어버리고 손도 안 씻는 속도 있고 주의를 해주니까 정신 들여서 손 씻고 마스크도 꼭 챙기 쓰고 너무 좋아요. 이처럼 버스 안내양들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생활 방역 수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난히 외로웠던 어르신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마스크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마스크까지 나눠줍니다. 마스크도 안 하고 오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 쓰라고 군에서 일주일에 한 3개, 4개 주거든요. 그걸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주고. 한동안 추억 속의 직업이었다 다시 나타난 버스 안내양. 이제는 코로나19 예방 전도사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여름이 많이 덥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오늘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특보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31도, 영동은 33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자외선 지수와 함께 식중독 지수도 경고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보통 식중독은 한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맘때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냉장 보관도 가급적이면 2,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만 자주 씻어도 위생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개인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가 청주 오창에 유치되면서 청주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상승폭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 가을부터죠. 흥덕구 지역의 중심으로 가파르게 매물이 좀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른 지역에 미분양 물건이 좀 쌓여 있었는데 그것들도 소진이 되고 있었죠. 그 이후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꽤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이제 방사능 가속기라는 촉매제가 나오면서 오창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표 지역을 살펴보면 오창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월 이전에는 최고가 거래가 3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 방사능 가속기 발표 이후에는 1억 이상 상승이 돼서 4억 8천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1억 정도가 상승이 된 거겠죠.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30%가 되고 지금 현재 호가가 나와 있는 것만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매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한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 오창 지역에서 확장이 되면서 흥덕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들이 있어요. 이런 분양권들이 프리미엄이 저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지역에서는 1억 이상으로 지금 실거래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실소유자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이미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 지역 좋은 데 가서 알아보시다 보면 아마 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서 오창 지역이 오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옆에 있는 흥덕구나 이런 데는 같이 왜 오르는 건가요? 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9월 가을경부터였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주가 그 규제를 좀 피한 거죠. 그러면서 규제가 느슨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서 흥덕구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좋았던 단지들이죠. 기존에도 선호했던 단지들에 대해서 매매가 좀 폭발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기존의 GLCD 1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달에 20, 30건 뭐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그다음 9월, 10월부터 갑자기 50건, 100건씩 거래가 되면서 매물이 소진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왔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었죠, 저희가. 네,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네, 일각에서는 진즉에 좀 움직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집을 사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깊은 후회가 돼요. 요즘 그런 정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역분들 다 아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아, 내가 그쪽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또는 아, 내가 여기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실 텐데. 근데 뭐 생각만 하지 사실 뭐 실탄이 없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지금 이 집값이 오르는 이것이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올라서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갈 땐 다른 집도 같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결코 실거주자인 우리 청주나 이 충북 시민들에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좀 단기간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뭐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동안은 이 규제 완화에 따른 이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청주 지역의 집값이 오르게 된 가장 주된 어떤 시발점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규제하면서부터이거든요. 네. 수도권의 부동산이 규제가 되면서 거기 투기 자본이 사실은 인근 대전 지역으로 왔고 대전 지역에 내려왔던 투기 자본이 이제 청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이 대부분 있었는데 여기에 청주에 약간의 호재가 더해지면서 대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한 청주 쪽에 이 일명 갭투자라고 하죠. 이 갭투자 열풍이 분 거라서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물론 본인 집값이 오른 분들은 좋겠지만 그 주민들은 좀 오히려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뭐 자기 주택을 1주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오른 네.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같은 가격으로 등가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죠. 이제 집값이 소외돼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매수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유입됨으로써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가격으로 당분간 거래 가격이 고착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갭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하락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등락을 하지 않아요. 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천천히 가는 와중에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높아져서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미루자니 이게 상당히 불안감을 사람이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네. 언제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수요자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갭 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그 청주에 사는 사람이 사는 뭐 물량도 있지만 그 외지 투자자들이 갭 투자하는 그런 것도 많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지금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높나요? 통계치를 보면 그 수치가 확연하게 높아졌다는 걸 네.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 20% 내외였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수도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있을 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 투자 비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사실은 적절치 않죠. 35%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고 100채 중에 한 30채는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투자, 왔다는 투기하는 얘기죠. 거군요. 그런데 사실 외지에서 투자가 됐다는 얘기는 네.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곧 나갈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 9월이죠. 흥덕구 지역에 지올시티 2차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거기에 집을 외지에서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중개사 직접 내려와서 현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상으로 매물이 있는지만 물어보고 사진도 보지 않고 직접 그냥 계약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 우리가 갭 투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방산가속기 유치라는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 앞서서 이제 작년부터 이런 투자 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작이 돼서 계속 있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외지 투자자들이 쇼핑하듯이 부동산을 산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던데 특별한 이유가 이제 아까 규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저희가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도 있지만 규제가 중요한 요소긴 하죠.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신규로 주택을 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인데 네. 그에 따라서 과거에 살펴보면 이미 지난 수년간 서울 수도권 지역은 매매 가격이 사실 가파르게 상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규제가 있던 없던 간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투자 매력도 상실돼 있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에 있는 주요 대도시로 간 것이죠. 여기 이 주변으로 말하면 대전과 세종시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규제가 미약한 부분으로 청주로 오면 되는데 청주도 또 특징이 있어요. 네. 85만 정도가 됐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산남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3억 4천 정도가 됐던 아파트가 실제로 한 2억 6천 정도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락폭을 계산하면 20%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보면
저기는 규제도 약하네. 그리고 가격도 하락돼 있고 매매 가격도 상당히 쌉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청주 지역이 특이하게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알아보면 매매가하고 한 1,000만 원도 차이 나지 않는 곳이 많았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자산가들한테는 사실은 1, 2억만 있으면 한 10채까지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청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오지만 이런 가벼운 호재는 아니겠지만 네. 뭐 방사능 가속기 같은 호재들이 연달아 있으면서 딱 중첩적으로 작용했다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자 말고 외지 투자자들이 한 번에 몰리면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품이 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볼 텐데 이런 뭐 외지인 투자를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 근거가 말씀드리면 없나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이게 근거? 사실 투기 행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 그 매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갭 투자, 그러니까 외지인 투자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선행적으로 있었던 이제 다른 중소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창원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사실상 마련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수준으로 중개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단속하는 수준. 그러니까 일명 뭐 떴다방이라든가 이런 류의 어떤 불법적인 중개를 근절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집값이 떨어졌을 때 보호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보호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 외에 사실상 투자 자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방사능 가속기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되면 그 뭐 충북 전체 집값 상승률이 지금 전국 최고라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계속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뭐 허탈하고 갑갑한 그런 소식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네네. 결국은 예상치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저축도 하실 테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됐을 때 금액이 됐을 때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은 부분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나 대출금리가. 그러면 청주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것인가라는 막연한 또 불안감이 있고 네. 그 와중에 청주는 사실 지금 조금 일정 기간 상승을 예상하기도 하시지만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지구나 오송, 오창 그리고 신규로 지금 이 기회에 갑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주택개발 사업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지만 떨어질 거에 대한 걱정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분들은 상황 자체가 좀 답답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나도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또 이미 늦었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해야겠죠. 뭐 움직이고자 하는 이걸 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이게 변호사가 아니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겠죠. 사실 지금은 이게 투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체도 굉장히 큰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주가 인구가 사실 대폭 확대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죠. 그리고 인구 유입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예측되는 곳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양질의 직장들이 많은 곳들이어야 사실 향후에 어떤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청주는 사실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집값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현재는 대출금리가 낮습니다만 대출금리를 끌어안고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값이 내려와 버리면 부채만 남게 되는 말 그대로 정말 깡통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 상승세만 생각을 하고 뛰어들기에는 더구나 그것도 대출을 이용해서 뛰어들기에는 네. 너무 리스크가 큰 상황인 거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단기간에 갑자기 집값이 좀 상승되다 보니까 뭐 분쟁도 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 팔겠다 취소를 하다 보니까 계약 파기로 지금 뭐 배상금을
뭐 얼마를 주고 받아야 될지 뭐 이런 논쟁들이 지금 분쟁들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런데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가격이 순간 상승해서 본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죠.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000만 원을 내주고서도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파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도금까지 아주 작은 돈이죠. 중도금이 1억이었는데 그중에 1,000만 원, 100만 원만 받았다 그래도 계약의 구속력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네. 중도금을 냈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중도금을 일부라도 주고 받은 상황이 된다면 해제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하실 수가 없어요. 매수인 측에서 내가 돈 줄 테니 소유권 넘겨주십시오라는 소송을 하게 되면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패소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